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업무 방해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가끔씩 관리단 집회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퇴출 결의를 한다든지 이런 시행사나 뭐 시공사, 운영사 이런 쪽의 행포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상대편에서 악의적으로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를 넣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약에 이게 지금 기소가 되었다 했을 때 에, 그러한 기소 부분에 대한 정식 재판에서 여러분들이 주장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핵심적인 제가 오늘 사항은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이렇게 좀 사고를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11월 15일자에 그 최근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관련된 거.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오늘 말씀드릴 테니 꼭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비판과 비난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비판이란 무엇인가, 또 비난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비판적 사고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비판적 사고. 자, 여기 사고라고 하는 부분 있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고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외적 세계를 이 뇌를 통해서 내재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여기에서의 사고라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법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법률에서 요거를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어떤 거냐면 하늘이 파랗다라고 했을 때 하늘이라는 것을 실제 존재하는 객관적인 외적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런 걸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작가분들은 있죠. 객관적 외적 세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재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이러한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변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서의 말하는 비판적 사고에서 사고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외적 세계, 하늘이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이 외적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뇌를 통해서 파랗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재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게 하늘이 파랗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꼭 파란 것은 아니고 파란색인데 맑은 청색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왜 그 맑은 청색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구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옅은 청색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마다의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자, 사고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때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이한 두 주장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가 안정적이다. 또 다른 분들은 경제가 위태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 나름대로의 논리적으로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근거를 제시합니다. 경제가 위태롭다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겁니다. 선택하는 상황이 있다고 합시다. 경제가 안정적이냐, 경제가 위태롭냐, 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 두 분의 어떤 주장을 분석을 해서 있죠. 무엇을 믿을지 선택하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비판적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해서 여러분들 비난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서 무조건 틀렸다고 단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특히 도덕적으로 무조건 틀렸다고 단정해서 평가를 내리는 것이죠. 객관적 외적 체계도 없습니다. 그냥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뭐 비호감이라고 해서 무조건 있죠.
평가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객관적 외적 세계가 없이 이런 것을 우리는 비난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타이점을 다시 본다면 비판적 사고와 비난적 사고의 차이점을 보게 된다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집합 건물에 대해서 본다면 한 건설회사가 그 부실 공사를 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다쳤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은 거기 주변에 있는 뭐 조경시설이 좀 훼손이 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자, 부실 공사로 인한 사고 발생은 객관적인 외적 세계죠. 그러면 이 건설 회사의 이러한 부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 제대로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그게 불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재적 표현을 한 거죠. 요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불평을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부분은 비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판적 사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해서 한 건설회사가 부실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객관적으로 이거는 모르는 상황인데 그냥 개인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건설회사를 욕하고 다니고 이러면 비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업무 방해죄나 업무 명예훼손죄에서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이런 비난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뒤에 여러분들하고 최근에 나온 판례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판적 사고를 낸 건지 비난을 한 건지를 먼저 살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저 뒤에 한번 나오겠지만 오늘 경합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법원 판례를 좀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자, 경합범에는 크게 실체적 경합과 상상적 경합이 있게 됩니다. 자, 실체적 경합이라는 것은 그 상상적 경험을 할게요.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명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는데 어떤 사람이 이 칼을 가지고 살인을 이렇게 저지르기 위해서 음, 칼을 안 할게 총을 가지고 살인을 저지른다 할게요. 그리고 총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쏘아가지고 사람을 죽였다고 하죠. 그가 그 총을 쏘았다는 행위는 하나죠. 하나의 행위를 한 게 총을 쏘았다. 그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총을 쏘았는데 그 사람도 죽고 살인죄에 해당되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게 꽃병이라든지 그 건물들이 그 유리 조각이 유리가 파손되고 이랬을 때는 재물손괴죄에 해당되죠. 이렇게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두세 가지 이상의 제명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는 그 수개의 행위에 대해서 수개의 죄를 성립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총을 가지고 한다면 총을 가지고 특정한 A라는 사람을 갖다가 쏘아가지고 죽였고 그 옆에 있는 것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발생했고 또 B라는 사람한테 또 총을 쏘았다. 그러니까 두 개의 행위죠. A라는 사람한테 총을 쏘고 B라는 사람한테도 총을 쏜 게 수 개의 행위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수 개의 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실체적 경합이 됩니다. 이렇게 실체적 경합에 대해서는 가중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명에 해당하는 경우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업무방해죄하고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특정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관련 집회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운영사가 문제가 있다든지 특정한 그 단체가 그 관리업체라든지 특정한 단체가 있죠. 굉장히 여러분들의 재산권을 훼손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있죠.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비판적으로 이렇게 접근해라고 하셨죠. 비판적으로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있죠. 그 특정한 사람을 그 특정한 사람의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를 낼 수 있는 거죠. 그 비판적 사고로 그 사실을 갖다가 그대로 말을 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문자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밴드라든지 아니면 문서를 통해서 발송을 했다라고 했을 때, 자, 그 어떤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명이 발생했죠.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그래서 이거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비판적 사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의 행위가 비판이냐 비난이냐 했을 때 비판으로 들어갔을 때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둘 다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본질적인 부분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음, 자, 그 2021년 11월 15일 공보를 한번 보십시오. 대법원 그 주요 판결에 보면 판례 공보가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겁니다. 자, 거기에서 그 2021년 9월 30일 선고 2021도 6634 판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대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의견 표현과 사실 적시가 혼재되는, 여기 의견 표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의견 표현이 뭐라고 한 거죠? 제가 그 두 가지를 보시라고 했죠. 비판을 낸 거냐 비난을 낸 거냐를 중요하게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볼 텐데 요런 부분도 별개의 성립이 안 된다. 이 상상적 경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핵심적인 걸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좀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공소 사실이 이런 겁니다. 공소 사실이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할게요. 여기 있는 걸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A라는 단체, 뭐 공무원 노조 단체에서 여기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눴다는 겁니다. A1이라는 또 어떤 그 지부가 있을 거고, A2라는 또 지부가 있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요 A1과 A2 지부에 대해서 있죠. 요 비교를 해달라는 겁니다. 비교를 해서 A1이라는 지부를 있죠. 적극적으로 밀어달라고 하는 이러한 의사 표현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A2라는 지부와 A1이라는 지부에 비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각자의 문제점을 갖다가 제시하고 그리고 장단점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A1이라는 지부를 밀어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비난이냐 비판이냐는 거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거는 비판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간 거죠. 사실이 아닌 그냥 맹목적으로 A2가 문제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 봅시다. 이 내용에서는 지금 땡땡 공무원 노동조합이 상급단체로 공소외 1 노동조합과 공소외 2 노동조합 공연맹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니 공소외 1 노조 시지부와 공소외 2 노총 지부의 활동사항을 비교해서 아까 비교한다는 거죠. 활동사항을 면밀하게 객관적인 외적 세계 사항을 비교해서 공소 외 1노조를 홍보할 수 있는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제목이 어떻게 적었느냐면 공소 외 1 그 사무실에서 한번 상급단체가 결정이 되면 다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땡땡 시청에는 공소외 2노총과 공소외 1노조가 있습니다. 공소외 2노총 초대위원장이 땡땡땡 시청 노동조합 공소외 3위원장이었지만
공소의 이노총 시청조합, 노동조합이 보여준 모습에 많은 조합원들이 지금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모습 있죠. 자, 그동안 보여준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었어야 됐는데, 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객관적, 외적 세계가 아닌 그냥 비난으로 보였다라고 해서 이것이 있죠. 지금 검사 입장에서는 이것은 비난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1심에서 또는 2심에서까지 마찬가지로 비난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판사님께서 이것을 비난이라고 보고 있죠. 이것을 1심, 2심에서는 업무상 그 업무 방해하고 여러분들 업무 명예훼손죄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전체적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죠. 이런 부분. 자, 어쨌든 그동안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 있죠. 나중에 제출을 했겠죠. 제출을 했겠죠. 피고인 입장에서는 모든 모습에 많은 조합원들은 지금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사회 변혁과 조합원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투쟁해야 하는데, 자, 이런 부분요, 투쟁해야,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재적으로, 내재적 표현을 한 거는, 그렇다 치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객관적 외적 세계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있죠, 여러분들한테. 검사가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객관적 외적 세계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내재적 표현만 들어갔고 이것이 그 비난에 속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권력에 아부하는 땡땡시청 노동조합의 모습이 부끄럽고 실망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땡땡시청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는 현 위원장이 출마해서 재선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조합원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공소 외 2인 노총소송 노동조합 지도부를 조합원들이 더 이상 지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 여러분, 한번 상급 단체 결정을 하게 되면 다시 바꾸기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났습니다. 자, 1심과 2심에서 왜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객관적 외적 세계를 말씀을 하지 않아서 그 객관적 외적 세계를 그러면 이걸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증거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피고인 측에서 보여주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부분이고 이제 이것 때문에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가 성립된다라고 원심 판결은 했던 겁니다. 1심과 2심에서. 자,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 글은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소 외 이노총 땡땡 시청 노동조합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에 많은 조합원들이 지금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앉아 표현이죠. 자, 여기 표현인데 내재적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거죠. 내재적 표현. 자, 이게 내재적 표현을 했는데 이 내재적 표현 자체가 있죠. 여러분들. 내재적 표현 자체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분이 보여준 거는 그런데 허위 사실을 갖다가 말하지는 않았죠. 자, 그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의견을 표현한 거는 이거는 거의 있죠. 거의 99.9% 거의 100% 그냥 그냥 거의 된다고 할게요. 그런 경우는 확실하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허위 사실은 유포하지 않았다는 거. 허위 사실은 없고
내재적인 표현만 했다는 겁니다. 내재적인 표현만. 허위 사실을 분명히 말을 했으면 그거는 분명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표현만 했다는 거. 그리고 조합원을 위한 사회 번역과 조합원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투쟁해야 하는데 권력에 아부하는 땡땡 시청 노동조합의 모습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표현이죠. 표현이죠. 자, 그러니까 객관적 외적 세계에 대해서 아니고, 자, 아까 객관적 외적 세계가 아니고, 그냥 하늘이라는 거 존재하는데 하늘이라는 말을 안 하고 있죠. 뭐가 뭐 이상한 거 있죠.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 안드로메다라는 것은 뭐 팔았다라고 하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이죠. 이거는 객관적 외적 세계가 아니니까 안드로메다라는 것은 안드로메다는 별은 있는데 제가 말하는 이 하늘을 보고 뭐 그렇게 마음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인 어떤 객관적 외적 세계는 다시 말을 안 하고 그 내재적 표현만 한 거죠. 내재적 표현만. 자, 그 다음에 땡땡시청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현 위원장이 출마해서 재선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자, 요것은 자, 이건 뭐가 있습니까? 객관적 외적 세계에 대해서 자, 표현까지 들어간 겁니다. 객관적 외적 세계에 대해서 표현까지 들어간 거죠. 조합원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공소외 노총 소송 노동조합 지도부를 조합원들이 더 이상 지지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이것도 이게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조합원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체 흐름은, 자, 요거는 내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조합원을 위해서 일하지. 요거 좀 허위 사실이 될 수 있는데, 전체 1번, 2번, 3번, 4번에서 이 4번의 조그만 부분을 빼고는 전체 흐름은 어떻습니까? 의견 표현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 이게 재판장께서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 자, 분명히 이렇게 의견을 표현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비판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측에서 기소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검사 측이나 1심, 2심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은 이 부분. 그런데 이게 제 말은 이 잘못된 게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보는 부분은 이거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고 잘못돼서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보고 자 허위 사실을 유포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걸로 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허위 사실은 유포한 거는 지금 객관적 외적 세계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했던 겁니다. 객관적 외적 세계에 대해서는 말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말한 사실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평가나 판단으로 볼 뿐, 이렇게 내재적 표현으로 볼 뿐, 증거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 요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객관적 외적 세계에 대해서는 들어간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업무방해죄 여기서 마지막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업무방해죄 허위 사실 유포, 객관적 외적 세계를 외적 사실을 유포했느냐 안 했느냐 요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유죄 부분은 파기를 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이와 상상적 경악관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있어서 무죄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명예훼손 부분도 파기해야 되고 원심 판결은 전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판과 비난에서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고라고 하는 것은 비판적 사고에서 사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객관적 외적 세계를 여러분들 그 눈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게 뇌로 들어와서 뇌에서 있죠. 내재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내재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것과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는 뭐냐면 서로 상이한 두 주장에 대해서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이때 여러분들 비판적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반해서 비난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외적 세계는 존재하지 않고 그냥 내재적인 표현만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재적 표현만 했을 때 비난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모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런데 업무방해죄가 명예훼손 때는 객관적 외적 세계를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 부분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금을 해결사 멘토 전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